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 지금 전화 연결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최현우 통신원께서 컵라면 한 사발 때리고 일 시작한다고, 때린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문자 읽고 있는 중에 지금 연결됐습니다.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으셨습니까? 받고 있었는데 끊어졌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가지고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네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정부는 앞으로 그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을 할 때 상속주택의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2, 3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그래서 이제 준비 없이 다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폭탄을 맞는 그런 억울한 상속자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이 부분, 이 내용을 좀 오늘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부는 어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반영해서 세 부담을 완화한 건데요.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수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세 표준엔 합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격 10억 원인 집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의 경우엔 종부세 부담이 825만 원에서 34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상속이라면 1,833만 원을 내야 하던 종부세가 849만 원만 내면 됩니다. 네. 그 맥주하고 막걸리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네네. 뭐 세율이 인상되면은 또 가격도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과 연동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율도 인상됐는데요. 이에 지난해 일제히 오른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조만간 또 오를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과 적용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반영한 종량세가 적용됐는데요. 올해도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해서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맥주는 1리터당 855.2원이고요. 지난해보다 20.8원 올랐고요. 탁주는 1리터당 42.9원으로 1원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물가 반영에 따른 세율 인상은 맥주와 막걸리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주류 가격이 오르면은 뭐 당연히 네네.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뭐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민들을 위한 뭐 세법 개정 내용 같은 건 없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 서비스의 환급 한도가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가구당 한 대만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와 부타는 개별 서비스의 전액, 그러니까 리터당 161원을 연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와 육아 등 가사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가사 서비스 이용비에 포함된 부가세 10%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할 때 원재료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이번 시행령으로 매출액의 30%였던 법인 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2023년까지 40%로 적용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45에서 55%, 음식업자는 50에서 65%입니다. 예. 그리고 세금 납부와 강제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기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현재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세금 납부 기한과 압류 매각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납부 징수 유예 대상 기업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범위를 정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범위를 정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이 세 개 분야에서 총 34개입니다. 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에서 40%, 중소기업은 40에서 5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네. 연구개발비에는 연구원 인건비와 재료비, 위탁 공동 연구개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세액 공제 대상인데요. 경제 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총 31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였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2부에서 다시